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46페이지 3장 구체적 적용론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우리가 세부 사항들을 다 한꺼번에 다시 모아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명과 운과 대운이죠. 유년, 태세죠. 이 세 가지가 우리 명운 전체를 구성한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다 똑같이 봐야 됩니다. 항상 한 세트죠. 어떤 유년이 왔으면, 태세가 왔으면 그 태세는 단독으로 오는 우리 명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운이라고 하는 같이 한 세트로 작용한 후에 우리 원국에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물론 예외적으로 유년이 직접 우리 원국에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사주팔자 원국 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운, 유년, 이것은 우리의 명운 전체를 구성한다. 이 삼자 간의 작용 관계에 의해서 추단한다. 대운을 보는 방법, 유년을 보는 방법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건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사망하는 것, 사람이 죽는 것은 진가가 같이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없어지느냐? 자연스럽게 없어지면 자연사, 서로 다투고 충돌하고 화해가 없으면 사고사, 혼잡하고 소멸, 영양 소멸, 그다음에 충돌, 화해 불가, 혼잡, 중첩이죠. 진신가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일간, 그 다음에 주신, 이 두 가지가 우리 판단하는 중요한 지점이죠. 일간 또는 주신. 주호법에서는 격신, 주신을 위주로 봅니다만은 보통 체를 의미하는 일간을 또 중심으로 사망을 보는 경우도 많죠. 종전의 전통적인 간법에서는 일간을 가지고 논하죠. 죽는다 그러면 주신의 진가, 주신의 가. 예를 들어서 경금이 주신이면 신금이 가신이죠. 이 두 개가 없어지는 경우가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없어지느냐? 힘이 빠져서 자연스럽게 소멸되면 자연사고요. 둘이 서로 싸우고 화해가 없으면 그것은 돌연사죠. 사고. 그런데 주신이 혼잡되고 경신이 같이 있고, 이것을 맑게 해주는, 하나를 맑게 해주는 글자를 우리가 청용신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주신을 돕는 것을 용신이라고 했죠. 이런 청용신도 혼잡하고 용신도 혼잡하고 이렇게 막 섞여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병사, 병으로 죽는 거죠. 이렇게 나눌 수는 있습니다. 하여간 진가가 같이 없어질 때는 죽는다. 죽음을 논한다면 이렇다는 거죠. 하나가 남고 하나가 없어지면 죽지 않는다. 그다음에 우리가 합을 논할 때 합류와 합과와 합주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우리가 간합을 볼 때 운에서 합이 오면 지체되고 답답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합충, 그다음에 동주. 항상 대우는, 특히 유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대우는 동주, 간지 전체를 보는, 예를 들어서 을사대운이나 을사년이나 마찬가지죠. 을사를 통으로 봐야 되는데요. 통으로 본다는 의미는 을목은 사화와 어떤 관계로서 이 전체 상황에서 을이 어떤 상황인지, 사는 어떤 상황인지, 지지는 천간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도 하고 천간을 덮기도 하는데요. 사화가 을목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면 이것은 꽃을 활짝 피우는 방법밖에 없죠. 자신의 가치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지지의 어떤 한계인데요. 지지는 거의 그렇다. 뭐 정사 그렇다면 약간 다르긴 하죠. 사는 같은 오행, 정화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은 일기라고 보죠. 일기. 그래서 상하 같은 기운이지만 을사 그러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동주를 먼저 판단해서 두 간지의 상태를 일단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동주. 우리가 상하를 분리해서 보는 어떤 견해는 동주를 활용한다면 뭐 천간이 먼저, 지지가 나중 이런 식으로 분류한 것으로 응용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저는 취하지는 않는다. 같이 봐야 된다. 12운, 공망, 궁위 다 보시면 이해가 되시고요. 유년 판다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년 판다법도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앞에 3등급 이론이라고 했죠. 3등급. 그 동과 정, 이 정도를 3등급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유년, 대운, 원국. 이렇게. 원국은 가장 정태적이죠. 그 다음에 동태 중에서 대운은 상대적으로 유년보다는 덜 동태적인. 그래서 가장 동태적인 것이 작용, 역량, 어떤 힘, 범위 이런 게 아니고요. 작용의 어떤 속도 이런 것들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유년이 대운에 작용하고 또 원국에도 작용한다. 대운은 원국에 작용한다. 이렇게 순서를 우리가 설정을 했었죠. 이런 기본으로 이런 어떤 생각을 기본으로 깔고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지살, 세운병림 이런 것도 다 어떤 조합, 간지 아니면 유년과 대운의 조합을 가지고 보는 거죠. 반음, 복음,
천극지충. 이것도 희기를 지금 가리지 않고 어떤 조합 상태로서 우리가 일단 판단이 가능한 그런 지금 어떤 설명이죠.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희기를 가리는 것. 합은 상합은 좋은 것이 아니다. 이것도 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하는 사람, 뒤에 잠깐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이것은 융합이죠. 정치란 그래서 이것은 합이 필요한 정치나 사람들과 접촉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성취를 하는 사람들, 정치인, 연예인 이런 사람들은 융합이 필요한 유형인데, 그런 것은 간지작용해서 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합이 많다, 또 합이 있다, 이런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은 꼭 그렇지는 않다. 다만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합이 있으면 일단 지체되고 묶이고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건, 그렇게 해석하는 건 무난합니다. 일간과 천간이 합하면 불길한 조짐이다. 재 아니면 관이잖아요. 그래서 관사, 소송, 빚, 재물상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또 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수 같은 사람은 득실로 따져서 우리가 사주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일간을 합하여 들어오면 일종의 득의 현상이 있을 수 있죠. 또 체이자 격신이 일간이 된다면 당연히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득의 현상으로 나타나서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공망 어쩌고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사주팔자 교재마다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와 있으니까 다음에 봐야지 라고 하고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한 번도 안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한번 끝까지 차분히 읽어보고 필요하면 외우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십신이나 격국의 희용신으로 세운을 보는 방법. 예를 들어서 상관이 용신이면 어떻고 이런 것. 정관이 용신이면 이런 식으로. 상관이 용신이다 그러면 상관은 역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르는 거, 인수로 누르든지 힘을 빼서 써먹는 거, 재성으로 힘을 빼서 상관생재하게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역용이죠. 대운윤의 칠살 상관격의 칠살을 보는 거죠. 그런 건 가장 꺼린다고 했죠. 이 역용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식신격의 살을 보면 식신대살로서 식신이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 자신의. 이것은 식신대살은 이
선신은 성격 방법이 일단 순용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성격, 자신이 성격하는 거, 여기까지 다 격을 이루는 걸로 보기 때문에 식신에 살이 있으면 식신격이 성격되는 겁니다. 칠살격에 살이 있으면 칠살격이 성격되는 거죠. 근데 상관격에 칠살을 보면은 성격되는 것이 아니고 흉신끼리, 그러니까 악신끼리 서로 만나서 더 안 좋은 거죠. 보면 상관격의 살을 보면 상관가살이 아니죠. 칠살격의 살을 봐야 칠살을 상관으로 다스리는 상관가살이 되는 겁니다. 내용은 뒤에 내용들은 쭉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면 격국을 공부하지 않으신 전통 격국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그래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전통 격국론은 이게 이 행운론이 끝나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하여간 십신과 격국으로 운을 보는 방법은 이런 정도. 우리 많이 들어봤죠? 군겁쟁제. 사명이 관을 만나면 관직이 연승한다. 형하는 지지들이 천간에 관을 대동하는 거. 관이 와서 형을 하는 것은 관이 사명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인, 사, 신 근데 일간이 갑이라고 하면 원국에 사와 신이 있는데 운에서 사와 인이 있는데 운에서 신이 와서 인사신 사명을 이루면 이게 관살이기 때문에 관이 사명을 만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천간에 여기서는 경, 여기서는 신 이런 거죠. 여기서는 경, 천간을 대동하고 천간에 관을 대동하고 오는 경우 신사 이런 거네요. 그렇게 좁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런 거 제가 파란색으로 넣어놓은 것. 행운 이런 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원령 걸록인데 재관을 한번 보면 자연히 발복한다. 신약 다지한 경우 비거문을 만나면 발지한다. 이런 경우는 아까 군겁쟁제하고 약간 조심해서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행운 유년의 작용 발생과 변화. 내용은 비슷비슷한 것들입니다. 세 개의 지지가 어떻고 한 개의 지지가 세 개의 지지를 충, 한 개의 간이 세 개의 간을 극, 형, 재난이 우려된다. 일대다, 그러니까 일대다, 다의 작용, 합이나 충,
이런 것들은 좋은 현상은 아니죠. 방과 삼합이 서로 불화하면 문제가 있다. 동시에 하나를 충하는데 그 궁유에 따라서 이 합충을 보는 방법 앞서 설명드렸죠. 삼명학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한번 갖고 와보면 우리가 아까 그 삼명학은 산법과 합법이라고 합법, 산법 이렇게 나눕니다. 합하는 어떤 쪽, 흩어지는 쪽 이렇게 나눠서 여기서는 형충해합, 형충해 뭐 이런 것이 들어가고요. 합에는 삼합, 육합 이런 게 들어가는데 산명학에서는 합을 이렇게 나눕니다. 삼합, 그다음에 방합,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회 이런 것들을 삼합은 대반회. 대삼합국, 대자를 붙입니다. 반회도 대반회. 이렇게 삼합인데 대삼합. 그러면 천간이 같고 지지가 삼합. 그냥 삼합. 그다음에 삼위라고 하는 것은 방, 삼방, 우리가 방합이라고 하잖아요. 1번 대삼합국, 삼합국, 그다음에 삼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그다음 우리가 반합이라고 그러니까 반삼합국이죠. 반합이라고 하는 것도 대반회. 반합인데 천간이 같으면 대반회. 그냥 천간이 같지 않은 그 반합국은 반회. 또 반회를 정기, 사정지가 포함된 반합, 정기 반합, 그것이 빠진 잡기 반합 이렇게 나눕니다. 율름이라고 하는 것이 율음. 율음은 이건 뭐 동일간지, 중첩 뭐 이런 정도. 예를 들어서 갑자가 두 개 있다. 년에 있고 월에 있거나 년월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유대감 같은 게 있다고. 유대감, 유름이 있으면 유대감이 있다. 분리 조건이 아까 산법이라고 했죠. 형, 충, 해 이런 것들이죠. 근데 거기에 나붐이라는 것을 또 넣습니다. 산명학에서는 우리가 무슨 갑자을축, 해중금 이런 나붐이 아니고요. 간동, 지충이라고 해요. 천간은 같은데 지지가 충하고 있는.
상황이 좋지 않다, 불순하다, 뭐 이런 의미죠. 함량학은 년과 일도 떨어져 있지만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컨대 년이 갑자, 일이 갑오 이러면 나붐이다. 이런 식으로 작용 관계의 명칭을 나붐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여간 산명학, 합법은 융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정치인이나 연예인 뭐 이런 사람들과 모이는 그런 것을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고 활용하는 그런 방면에서는 합이 좋은 의미를 갖는다. 출마해서 당선 여부를 우리가 볼 때 그 유년에 합이 들어오는 그 유년과 대운 원국과 합이 형성되는 경우는 지체된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융합 조건을 달성하는 그런 경우로 보아서 득표에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십신, 혼잡이라고 하죠. 명의 관성이 있는데 사론을 만나면 혼잡을 우리가 또 뭐 두 개로 나눠서 뭐 할 수 있다고 봤죠. 관이 뭐 태극점을 해볼까요? 살이 오는 경우, 살이 태극점인데 관이 오는 경우, 이 경우는 좋지 않고 이 경우는 위에보다는 덜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도 하죠. 예컨대 대운의 도화를 만나면 이성이 있다. 꼭 이런 가능성이죠. 뭐 어떤 조합으로 우리가 보는 가능성. 우리가 그 사주팔자를 읽을 때 대운 유년을 볼 때는 가능성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성을 찾는 노력을 조금 더 기울이면 이성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도화운이 왔다고 해서 이성인연이 뭐 있을 수 있는, 물론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이성을 구하는 그런 적정 연령대에는 그렇게 추천해야죠. 이성 도화운이 있으면 좀 더 주변을 잘 보고 이성을 좀 찾는 노력을 해봐라. 그러면 만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뭐 이제 세 가지를 다 명국, 대운, 유년 세 가지를 놓고 작용하는 그런 동성 글자의 작용만을 고려한다. 동성 간의 작용이 더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성과의 작용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뭐 합이나 충 이런 것은 뭐 또 그대로 작용이 있는 것 때문에 봐야 되죠. 원국에 없는 글자가 대운에서 왔을 때 대운은 원국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일종의 허자죠. 허자.
허기 이런 거죠. 대운이 원국에 작용하는 건 허기의 작용이기 때문에 동성, 인연도 마찬가지죠. 동성간에가 더 작용력이 좀 강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중에 핍진법을 볼 건데요. 핍진법. 이건 특히 유년의 월을 볼 때 이런 동성작용을 우리가 같이 가미해서 판단한다면 훨씬 더 간결하게 우리가 이론을 세울 수 있습니다. 도위라고 하는 것은 원국에 있는데 합이나 충이 아닌 그냥 있는 글자가 오는 경우죠. 합하는 경우도 원국에 없는데 합하는 경우 그것도 도위라고. 그건 합이라고 하는 작용으로 봐도 되고, 대운에 있는 글자가 원국에 넣는데 윤인에 들어오는 경우 이것도 우리가 도위로 봐도 됩니다.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닌 애의 일. 쉽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일단 대운윤년이 내 팔자에 없으면, 그 글자가 없으면 이것은 나와는 관계가 적은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 특히 예를 들어서 인성인데, 예를 들어서 내 원국에는 없고 대운 윤년에서만 온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나하고는 관련성이 적은 일들이죠.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면, 신의 무술 임진 정미. 일단 얼른 눈에 띄는 게 벌써 토가 무, 술, 진, 미 4개나 되네요. 난동이다. 토성 난동. 여자 팔자의 토는 여기서는 관살이죠. 관살 난동. 혼인에 곡절이 있다. 분명히 나타날 수 있죠. 무토 7살은 애인, 시주 미토는 남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일반화는 좀 곤란하다. 편과는 애인, 정과는 남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초보적이죠. 억부격이다. 이거는 신강약으로 신약한 거기 때문에 인비가 용신이다. 이런 말이죠. 주보법으로는 격신이 기토 정관, 그다음에 용신이 정화, 그다음에 무토가 가신 기신이죠. 무토가.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간목과 병화를 같이 없애야 되기 때문에 갑과 임수를 쓰는 거죠. 무토가 투간에 있네요. 지금 천간에서 견제가 마땅치 않죠. 지지의 해미 목국을 이용한 견제인데, 이 사주는 지금 상대적으로 강한 무토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고 있어서 항상 어떤 이성과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계묘운 계사년. 계는 기신인데 무토 기신을 합구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계수가 좋은 역할을 하죠. 대운 계수는. 그래서 계수와 관련된 어떤 좋은 일들이 예상될 수 있죠. 겁재니까요. 겁재. 겁재와 관련된 어떤 동료와의 좋은 관계, 네트워크, 그다음에 합작. 비견이 희신이면 독립. 겁재가 희신작용을 하면 합작.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대운에서는. 근데 유년에 계사년이 왔습니다. 그럼 개가 왔으니까 똑같이 좋은 글자, 좋은 의미이고, 합작이니, 이렇게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좋은 쪽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가? 그런 건 아니죠. 이 윤회에서 오는 개수는 대운에서 개수와 같이 무토를 경합적으로 합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대운의 개수의 힘이 증강된다. 윤회에 똑같은 글자가 오면. 그래서 더 1번 무를 더욱 합거. 대운의 개수가 무토를 합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합거하는 힘을 도와주는 그런 경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니다. 윤연이라고 하는 것은 원국에도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원국에 작용하지 않는다면 대운의 영향을 도울 뿐이지만 원국에도 직접 작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특히 대운에서 윤연의 원국 작용을 방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무토는 개수는 다시 무를 합하겠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말하는 쟁합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쟁합이라고 하는 현상은 이때는 무토를 합거했다가 합류해버리게 하는 결과죠. 이런 제가 계사년은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운은 아까 일종의 허기라고 했죠. 허기. 그것이 실제로 실제 기운이 되는 실자화. 허자라고 우리가 딱히 허자는 아니지만 허자의 이미지를 빌려와서 허기인데요. 허기. 그것이 실기가 되는 방법. 이 내용은 그런 겁니다. 지금 이 팔자를 읽을 때 계사년이 왔으면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죠. 계수의 힘을 더욱 도와주는 것, 아니면 유년이 직접 원교에 작용하는 것,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그래서 무토와의 작용이 더 강해지긴 하는데 무토를 다시 합거했던 것을 합류시키는, 복원시키려고 하죠. 역량은 무토의 역량은 좀 약해졌죠. 한 번 개수한테 합을 당해서 합거되고 다시 개수가 와서 그것을 복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힘이 감축된 상태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무토를 우리가 기토가 격신이기 때문에 무토는 가신이고 남편은 예를 들어서 정관이 희신이기 때문에 남편을 그대로 보고 무토가 기신이기 때문에 간목이 남편의 동태를 보는 방법이죠. 무토가 날뛰면 그것을 간목이 원활히 견제하고 누르면 그 정관이라고 하는 육친의, 그러니까 배우자죠, 여자니까.
별 변동이 없습니다. 부부간에. 그런데 그걸 원활히 견제하지 못하면 부부간에 어떤 금이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합류가 돼버리니까, 없어졌다가 합류가 되니까, 여기 말을 그대로 빌리면 애인이 다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역량이 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무술년, 이제 진짜로 무토가 힘을 쓰는, 기토는 살성이 힘을 쓰는 해가 와버리면 이 살성이 역량이 아주 강해져서 혼인이 좀 곡절이 있기 쉽다. 이런 거죠. 음양의 작용 원칙. 대운유년이 음양의 동성이다. 음양간에. 예를 들어서 뭐 대운이 무오면 양이죠. 유년이 뭐 예를 들어서 갑인이다. 그런 것도 양이죠. 동성. 동성인 경우 우리가 원래 3개 등급 이론에서 유년이 대운에게 작용하고 유년이 원국에 작용하고 유년의 작용을 받은 대운이 원국에 작용하고 원칙은 유년의 작용을 받은 대운이 그 작용을 받은 결과를 원국에 작용하는 거죠. 여기서 유년은 직접 명국에 작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유년은 우리가 유년은 항상 원국과 작용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대운이 동성인 경우는 유년은 반드시 대운의 필터링을 거쳐서 대운의 필터링을 거친 그 결과가 원국에 작용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핍진법에서는 자, 무오대운의 갑인년이면 다 양성이죠. 그래서 음양이 같은 경우죠. 그래서 갑인은 원국에 작용하지 않고 무오를 통해서 갑목이 작용할 때 무토가 역량이 약해지고 오화는 인호 화국을 통해서 화가 역량이 강해져서 원국에 작용한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고 갑인은 직접 원국에 작용할 리는 없다. 이렇게 여기서는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필준법에서는 예컨대 갑인이 원국에 있으면 갑인도 직접 원국에 작용한다. 다만 원국에 없는 글자면 이 원칙을 적용하고 원국에 있는 글자면 직접 원국에 작용한다. 또한 갑인이 원국에 없는 글자라고 하더라도 원국에 직접 작용을 못하지만 6월에 따라서 6월 간지가 원국에 직접 작용한다. 이 말이죠. 대운에도 작용하고요. 그래서 갑인년이 되면 일단 무진월이 있겠죠. 정묘, 병인 이렇게 올 텐데 경월이 되면
갑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작동을 멈춥니다. 이때는 경오월의 경오가 대운과 원국에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경오가 원국에 있으면 또 바로 작용을 하고, 원국이 없으면 경오가 무오와의 또 동성이죠. 그래서 경오는 무오를 거쳐서 작용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동성은 무조건 유년은 대운을 통해서만 원국에 작용하고 유년은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정시킬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교재 내용은 유년은 명국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써놨죠. 이런 찬성하지 않는다. 신강약법으로 보는 방법. 이것도 지금 토가 4개나 됩니다. 이건 재죠, 재, 토가. 앞에 토성난동 관살이었고 여기서는 재성난동입니다. 당연히 남자 사주에 재성이 난동하는 어떤 원국 구조는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곡절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주보법으로 보면 뭐 간단하면 이치는 더 분명해지죠. 전통적으로는 남자 사주에 정제가 처이면 편제를 혼잡하는 걸 제거하는, 그렇게 보아서 기토와 간목의 동태를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남자 사주에는 분명히 처가 있고 그 부친이 있기 때문에 무토가 처음부터 예를 들어 이성 편제를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다만 기토를 손상하는, 그러니까 갑이 아니고 여기서는 을목이 손상하고 신금이 설하죠. 그래서 기토와 정화가 배우성이죠. 그래서 이런 글자들, 이제 운에서는 당연히 혼잡도 보는 거죠. 그래서 원국에서는 배우자를 볼 때는 정화를 같이 보는 거죠. 그런데 운에서 무토가 오면 당연히 제거해야 될 기신이죠. 이 팔자에서 부친을 볼 때, 부친, 편제, 무토, 부친입니다. 근데 기신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간목을 보는 것입니다. 간목이 희신이니까 이걸로, 그다음에 을목이 혼잡하니까 이때는 정화를 같이 보죠. 그래서 배우자를 볼 때는 기토와 정화를 보고, 부친을 볼 때는 간목과 정화를 봅니다. 만약 운에서 그런데 무토가 왔다 그러면 아버지 편제, 임사물, 사람으로서는 부친, 그다음에 처, 이런 쪽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보는 것입니다. 원국에서부터는 부친이고요. 운에서 오는 무토는 부친과 처를 보는 글자인데
그러면 정화가 어떻게 되느냐는 저, 간목이 어떻게 되느냐는 아버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무오운에 개수가 있네. 개수를 합거 하는데 무오년이 오면 또 개수가 합류됩니다. 아까 배우자는 정화를 같이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합류되면 정화가 일단 꺼지게 되겠죠. 무오년이 왔으면 왜 그런데 무는 아버지를 가리키는데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오화가 무오, 오화의 갑은 사지입니다. 그러면 부친에게도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때는 부친 궁도 봐야죠. 역시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요. 오화가 어떤 그 사지, 우리가 지지의 사지를 볼 때 형충혈압이 있으면 사지가 생기를 갖게 해준다고 그랬죠. 생기. 그래서 오화가 원국에 올 때 오술화국, 오미합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 글자들이 생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목이 원활히 작동을 하기 때문에 부친에 대한 구응은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정화에 대한 구응은 불가능해서 배우자의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음양 이성인 경우 대운 유년간에는 작용이 불발생하고, 음양 이성도 그런데 뭐 간압 같은 건 다 음양 이성이죠. 일단 작용이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자 원국의 동성간지에 작용한다. 임술, 임신, 경진, 신사. 이 지금 이런 간법을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겁니다. 이 견해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다듬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어서 토대를 세운다면 핍진법이나 주어법을 가미해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 방향으로 토대를 더 확장하고 이론적 근거를 더 가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희신로 붙여주시고요. 음양법이라고 쓰는 부분은 뒤에 어디 나오나요?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신월은 소음이죠. 소음. 그러니까 음이 적으니까 양에 속하죠. 다만 음이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임신이나 이런 것처럼 금생수가 되고, 이걸 우리는 산명학에서는 금하수라고도 하죠. 금하수. 금생수. 음양법에서의 산명학이 아니고 임신처럼 이렇게 같은 간지 와버리면 이 신월이 양이지만 그 양이 음으로 변해버리죠.
도의. 명국 중에 글자가 대운유년상에서 출현한 경우. 보시면 되고요. 뭐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그 단락을 읽어보시면 명국 중에 글자가 유년상에 출현하면 이때가 도유잖아요. 대운유년의 음양이 동성이면 유년상의 글자에 대운이 작용하는 것이고 대운이 유년에 작용하고 유년이 원국에 작용한다. 아까 그 대운유년이 음양 동성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 설명한 들은 다르죠. 방향이 원국에 있으면 그 방향이 거꾸로 되는 거죠. 아까는 일반적인 경우는 원국이 없는 경우죠. 위에 2, 3. 자, 동성이면 유년이 대운에 작용해서 대운이 원국에 작용하고 이성이면 각자 원국 동성에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원국에 있는 경우 이게 도의죠. 이때는 동성이면 거꾸로 대운이 유년에 작용하고 유년이 명국에 이성이면 각자 그래서 이성이면 당년 기lun이 모두 응하고 6월까지 다시 내려가서 보자 이런 겁니다. 위의 팔자는 철을 볼 때 종격인데요. 주보로 보면 이렇고요. 철을 볼 때는 을과 병이다. 처가. 병신년 병화는 설을목을 해서 기신 역할을 하고 신금은 인목을 충하는데 그 인목 안에 병화가 들어있죠. 그래서 성궁이 동탕되고 궁이 불가하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어떤 동정에 따른 방향이죠. 그러니까 대우는 유년에 작용이 불가하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대운이 유년에 작용하는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대운이 유년에 작용을 한다, 거꾸로 작용한다 그런 것은 유년이 대운의 작용을 받아서 대운이라고 하는 필터를 거쳐서 대운이라고 하는 음양오행의 필터를 거쳐서 어떤 오행이 힘이 증강되고 힘이 감축되는가 그 결과가 원국에 작용한다는 것이지 유년이 대운에 직접 작용한다? 아니 대운이 유년에 직접 작용한다? 그 말은 유년과 대운이 서로 작용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원국에 작용한다라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운이 원국에 작용하냐 아니 대운이 유년에 작용하냐 유년이 대운에 작용하냐 이것은 사실은 방향성 주동 피동의 의미밖에 없는 것이지 그 오행의 승부는 내용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동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주동하느냐 이런 것은 반드시 봐야 되죠. 그래서 유년이 항상 주동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그 주동하되 그 역량이 어느 정도 힘을 갖추고 원국에 작용하는지 그 대운이라고 하는 필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지금 여기서 설명드린 말들이 이 텍스트에서 기재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동전의 앞줄을 다룬 것 같은 말이다. 대우는 반드시 원국에 작용하지만 반드시 윤혈에 작용할 수는 없어.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윤혈에 작용할 수 없다는 말은 직접 윤혈에 작용하는 주동자로서 작용이 불가하다는 것이지 윤혈의 역량을 감축시키거나 증강시키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윤혈의 해독 요결 보시면 되고요. 이 중국 가수인데요. 가수 사주팔자를 가지고 왕베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주보법으로 설명을 해보면 매우 간단하게 설명이 된다. 그 다음 별책 자료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초간 1은 국내 자료입니다. 국내 자료. 그래서 인터넷에 본 건데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활용할 만하고요. 이런 것도 개두절각 이거 동주 작용을 보는 거죠. 사실은 개두절각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은 동주에서 어떤 간지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설명한 겁니다. 이런 우리가 근데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근데 비견운이다. 편재를 극하여 금전 여자 문제를 일단 본다. 이런 건데 이걸 인사물로 나누어서 비견운이면 사람으로는 누구, 동료, 일로서는 뭐 어떤 고객 관계, 물로서는 뭐 무슨 재물의 손실, 득재 뭐 이런 거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희기를 더하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토정비가 비슷하게 어떤 사주 편람을 만들 수 있죠. 뭐 간합이 되는 경우 뭐 앞에서 봤지만 정지시킨다 이건 뭐 꼭 이렇지는 않다. 대운, 세운, 일진, 대운, 운연, 일진 뭐 이렇게 분리 독립, 재물의 정체, 금전 지출 활용 이런 어떤 일본 자료는 제가 따로 일본 인터넷에서 제가 모아본 자료인데 이런 자료들 우리가 볼 때는 일단 그냥 지루하니까 공부하기 지루하니까 자신의 사주팔자와 대운과 윤회를 가지고 일단 뭐 우리가 투기를 피용이라고 뭐 많이 하는데 피흉 그러니까 흉한 거 위주로 올해는 무슨 일이 있을까 흉한 거 위주로 한번 찾아보시고 정신상태, 뭐 인간관계 일단 우리가 어떤 똑같이 뭐 정신, 뭐 건강, 인간관계, 사회적 측면, 재물은
이런 똑같이 항목별로 나누어서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기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요. 그 다음에 대운과 윤년의 결합 3절, 여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보다 좀 더 세밀하게 활용할 수 있죠. 속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희귀 구별이 불필요합니다. 이미 여기에 기둥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지도 똑같이, 지지 대운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을사년이다. 대운이 근데 무슨 경술운이다. 그러면 경은 근데 제가 비견, 을은 정제. 그럼 비견의 정제. 이렇게 가보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좋은 건 좋은가 보다 하고 안 좋은 것은 또 조심하는 정도로 활용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체와 주신을 나누어서, 을사년이다. 제가 경금일간이라고 했죠. 제 주신은 정화입니다. 그러면 을사는 일간 대비는 재성이고 사는 편관입니다. 격신 대비는 인성과 겁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재와 이것들은 희기를 분별하면, 일단 재인을 가서 보면, 대운인을 떠났어요. 재인을 가서 보면 이 조합이 갖는 의미를 이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가 활용이 되고, 그러니까 재관, 그 다음에 인성, 겁재 두 가지가 생기잖아요. 두 가지를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희기를 결합하면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에 없는, 제가 다 그 자료를 편집하고 모아서 또 제 생각을 넣어서 만들어 놓은 대운유년의 그 참고사항, 대운유년의 세트 조합,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들은 다 여러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팔자를 보면 운기의 대운유년을 볼 때 운기의 동정, 작용 방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희기를 분별하고, 채신, 일간, 주신의 대비 세트로 해독을 해라. 그 다음에 인사물로 구분해서 나누어서 항상 읽는 연습을 해라. 그 다음에 음기를 중시하는데, 음기는 항상 월까지 봐야 된다. 월. 왜 그러냐면 뭐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자, 을사년이 왔다. 을목이 뭐 상반기 아니면 1년, 사화는 하반기 아니면 1년, 이렇게 이 을사라고 하는 이 간지 조합이, 세트가 어떻게 어느 기간 동안, 아니면 1년 내내, 아니면 상반기,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작용을 하는가, 이런 걸 보려면 반드시 6월을 알아야 됩니다. 1년 내내 을사가 다 작용한다 볼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을목의 기운은
금을 만나면 멈추기 때문에 천간에 이 어디서 멈출 것이다. 사화는 충을 만난다. 여기서 멈추기 때문에 4월에 시작해서 해월 전 술, 병화의 고 들어가면서 일단 작용력이 여기서 멈추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6월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최소한 5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통상적인 어떤 그 대운, 유년 읽는 방법을 설명드린 겁니다. 음기. 이 다음부터는 이제 좀 더 새로운 핍진법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핍진법 이런 이론들의 어떤 토대부터 이제 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